네, 잘 들리시나요? 아, 진짜. 사실 방금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엄청 급하게 와가지고 그래도 맞춰서 올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의 노예예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힘스 기업 분석도 마칠 수 있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준비한 내용들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진보주의와 개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발표드려볼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보가 우리나라 집권 여당을 지칭하는 그런 정치 이념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진보는 원래 더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의 흔들림 때문에 자산이 이제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난다 라는 거는 그에 따른 책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자산과 더 많은 지분은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고 따라서 우리의 판단은 진보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몸입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도 판단을 잘 할 수 있느냐 혹은 다른 데에 좀 집중을 분산하지 않고 정말 집중해야 되는 데에 온전히 집중해가지고 좋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도 일관되게 차츰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더 큰 것을 성취할 자격이 있고 실제로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JIP에 상당 기간 투자하게 했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진영이 형. 진영이 형은 60세까지 춤 실력이 매일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링크를 보시면은 이제 박진영 형님께서 책을 써가지고 나는 왜 살아야 하죠? 라는 책인 것 같았는데 그 책에 이제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는 루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쉽게도 JYP 본업 역량 때문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대주주의 인생관이 제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는 대체로 자산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 매매하면 주가가 움직여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구매할수록 이 슬리피지의 크기는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시의무 발생 등 제도적 제약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산이 커지더라도 수익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위해서 실제로는 더 판단이 나아지고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진보된 삶을 살고 투자 판단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진다라는 거는 과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위안 또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과거의 내가 어땠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쓰레기에 불과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빼고 필요한 내용만 기록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자료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은 의미 있는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의 6가지 관점을 정리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효율성, 완결성, 일관성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좀 더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면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과거에 내가 고민했던 말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게 투자의 6가지 관점이고, 이걸 이제 앞으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이든 검토가 나면 이 표를 메인 페이지에 꾸준히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LTO 카페에 투자 아이디어를 작성해 주실 때도 투자의 6가지 관점을 빠짐없이 그리고 합리적 관점에서 납득이 가도록 작성해 주시면은 나중에 투자가 타당했는지 검증하거나 피드백할 때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검증하고 피드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은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생활관리 관점에서도 기록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단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적용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오래 지속해야 하는 루틴을 만들어 갈수록 기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드백할 수 있게 루틴 수행 결과, 몸무게나 체성분, 수면시간, 컨디션 같은 것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적 사고입니다. 과거를 기록해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모든 투자 판단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 주가에 덜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내가 매수해도 수익을 볼 수 있다 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근데 시장이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나 정량적 지표를 주가에 반영하는데 실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표를 보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착각일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바로 미래를 향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포함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더 싼 값에 할인하여 팝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의 결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그런 그 비용들을 다 지불하고도 남은 그 자녀 청구권자가 남은 이제 그 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자녀 청구권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에 지분을 매수해가지고 실제로 오지 않았던 그런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 위험 할인만큼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적 정보입니다. 정량적 정보, 객관성이 확보된 정보일수록 시장은 이를 가격을 반영하는데 정말로 효율적입니다. 정성적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투자자는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한 정성적 정보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정량적 정보가 주가에 덜 반영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워드 막스는 1차적 사고라고 개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을 누리려면 이런 1차적 사고가 아니라 2차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적 사고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경험과 지식을 쌓아갈 때도 꾸준히 내 삶의 방식에 한계적 사고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노력을 들여 대학에 입학했고 학위를 취득했으며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서 노력하고 회식에 가기 싫은 마음을 꾹꾹 참고 참여하고 더러운 꼴 참으면서 감정노동을 했었는지
반대로 그동안 얼마나 큰 권한을 누리고 월급을 받고 안정적 환경에서 대체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일에 대한 판단의 준거는 될 수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 자체가 이 직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또는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직장에 머물렀을 때 내가 얻게 될 월급과 앞으로 얻게 될 월급과 의미 있는 경험들의 희소성, 그에 반해 내가 겪게 될 시간과 감정 소모, 집중력의 분산,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식단 관리를 할 때도 이런 한계적 사고는 유효합니다. 내가 오늘 이미 폭식을 해서 식단 관리를 망했다 라는 사실이 내가 저녁에 또 한 번의 치팅을 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그것이 내가 치팅하는 면죄부를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누적되어 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판단의 한계적 사고가 내재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LTO 분들에게도 좀 내재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성과 유연성입니다. 제가 투자관 설명을 할 때 나는 내가 철이 덜 들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특히 부모님께 많이 듣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말하고 지향하는 수용성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나의 주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자기 납득이 전제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기 투자도 유용한 투자 방법 중 하나다 라고 주장한다면 제 반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대화하는데 열려있고 단타 투자 방법론에 대해 검증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스스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바로 그 사람과 토론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저는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배당이나 주주환원, 성장주 투자와 확률론적 세계관 등 제 투자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들조차도 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이든지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용성의 범위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이런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심지어 대선 토론에서조차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합리주의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LTO 멤버들이 이런 범위 안에서 토론하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투자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판단과 생각, 지식은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률 공개하는 거는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이런 투자 방법을 써서도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함이고, 절대화하는 것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양한 장치들을 고민 중이고 이에 많은 멤버들이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립적 사고와 객관주의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학살이나 증오범죄와 테러 같이 어느 한 개인의 일탈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른 이성이 건강한 개인주의를 잠식하는 전체주의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다수가 살 때 비싼 가격에 사고 다수가 팔 때 싼 가격에 팔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 플랫폼을 시작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 사고는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개발독재 경제 모델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체를 위한 개인이 아직도 효과적인 설득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국적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내가 나고 자란 국가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발행과 실제 현실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연히 국가가 잘 되어야 한다 라는 감정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면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스스로의 정치 지향과 가치관도 나 스스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창시절에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을 이기주의로 욕하는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문화야말로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어두운 유물이자 악습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우리 투자를 좀먹는 나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며 모든 개인은 고유의 가치를 갖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익 극대화 노력의 결과가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유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위해 개인에게 의무를 강요하고 책임을 강요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면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LTO가 개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각각의 멤버들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느끼고 기여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의 투자가 개선되는 경험을 축적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혼자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노력을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극단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INTP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투입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였지만 원래부터 취미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혼자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 노력을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하지 못했을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더 폭넓게 접할 수 있었고 아무런 제약 없이 투자했다면 했을 매매를 더 줄일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더 삶에 감사하고 투자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LTO가 제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의 한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LTO를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들어 가기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절대로 사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준비했던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나 아니면 의견 또는 뭐 피드백 주실 거 있으면은 좀 적어주시고 제가 잠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